다락방에서. 세라는 다락방에서 보낸 첫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밤 내내 엄청난 슬픔을 혼자 견뎌냈던 것이다. 밤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이 세라를 괴롭혔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아빠가 돌아가셨어. 침대가 딱딱해서 몸을 뒤척이는데 벽과 판자 뒤에서 뭔가 탕탕거리고 찍찍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라는 베키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가 내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발딱 일어나 부들부들 떨며 앉아있다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다시 누웠다. 짙은 어둠에 둘러싸인 방 안에는 지붕 위 굴뚝을 스쳐가는 바람소리가 밤새 요란했다. 세라의 삶은 서서히 바뀐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뒤바뀐 것이었다. 세라를 돌보던 마리에트는 이튿날 아침 학교를 떠났다. 세라가 지나가다가 자신의 응접실을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화려한 침대와 가구는 사라졌고 다른 학생의 검소한 침실로 바뀌어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세라가 늘 앉던 민틴 선생님의 옆자리에는 라비니아가 앉았다. 오늘부터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당장 일을 시작하도록 해. 민틴 선생님은 세라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날이 갈수록 일은 늘어만 갔다. 어린아이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은 일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세라는 날이 굳으나 맑으나 온갖 심부름을 하고 다녀야 했다. 요리사와 하녀들은 그토록 떠받들던 아이에게 명령하며 부려먹는 것이 속 시원했다. 이 학교 하인들은 A가 없고 성격도 좋지 않아서 만만한 세라에게 이런저런 잘못을 뒤집어 씌우곤 했다. 처음에 세라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잘 하려고 애썼다. 억울한 비난도 묵묵히 참다 보면 다들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하녀들과 요리사들은 세라에게 더욱 못되게 굴었다. 세라의 나이가 많았다면 당장 교사를 내보내고 세라를 교사로 쓰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라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민틴 선생님은 갖은 허드렛 일을 하는 하녀로 부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세라는 영리하고 믿음직한 심부름꾼이었다. 어렵고 까다로운 심부름과 청구서에 따라 돈을 치르는 일, 방 청소와 정리정돈도 깔끔하게 잘 해냈다.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은 이제 옛날 일이었다. 세라는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바쁘게 일했고 밤이 되어서야 헌 책을 가지고 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었다. 예전에 배운 것도 복습하지 않으면 다 잊게 될 거야. 이대로 있다가는 내 이름도 못 쓰고 역사도 다 잊어버릴걸? 아이들은 하녀가 되어버린 세라의 처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 예전에는 공주 대접을 받던 아이였기 때문이다. 민틴 선생님은 학생들이 세라와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다.
세라가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어. 자기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지어내서 들려주면 다른 아이들은 그 애를 이야기 속에 가엾은 주인공처럼 여길 거고 학부모들도 오해할 테니까 말이야. 다른 학생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세라의 처지에도 맞고 좋아. 세라는 내가 살 곳을 주고 있다는 것에 아주 고마워해야 해. 세라는 자존심이 강해서 써먹써먹한 아이들과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 대부분의 민틴 학교 학생들은 둔한 편이어서 세라가 설거지 방 하녀 신세가 되자 세라에게 말을 거는 것은 하녀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비니아는 교실 청소를 하는 세라 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 애가 한때 다이아몬드 강산을 가진 애였단 말이지? 정말 못 봐주겠군.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지금도 말없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꼴을 보면 참을 수 없어. 더 괴상해 보여. 꼭 사람을 뜯어보는 것 같다니까. 그러자 세라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주저없이 이렇게 대꾸했다. 맞아요. 난 사람을 찬찬히 뜯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죠. 그럼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세라는 라비니아를 눈여겨본 덕에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을 피할 수 있었다. 틈만 나면 자기를 골탕 먹이고 싶어하는 라비니아를 알아서 피했기 때문이다. 세라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맡은 일만 열심히 해냈다. 무거운 짐 바구니를 들고 비에 젖은 거리를 묵묵히 걸어 다녔다. 이제는 어린아이들과도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먹어야 했다. 세라의 모습이 갈수록 초라해졌기 때문에 민틴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었다. 세라는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그럴수록 당당해지려고 애썼다. 군인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 나도 불평하지 않을 테야. 이 상황이 전쟁 같은 거라고 상상할래. 다행히 애로운 세라가 쓰러지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3명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베키였다. 지가 돌아다니는 다락방에서의 첫날 벽 너머에 베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낮에는 베키와 이야기할 틈도 없이 서로 바빴지만 밤에는 둘이서 가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세라는 처음 얼마 동안 슬픔에 잠겨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쯤 흘러서야 두 사람은 자주 만나고 서로의 방에 놀러 가게 되었다. 베키도 슬픔에 빠진 사람은 혼자 두는 게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라를 위로해 준 또 한 사람은 아멘가드였다. 아멘가드는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다시 세라 곁에 있게 되었다. 세라는 슬픔에서 헤어나 주변을 살필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멘가드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둘은 친구였지만 세라는 자신이 아멘가드보다 10살은 더 많다고 여겨졌다. 상냥하지만 다소 둔하고 세라에게 늘 매달리기만 하던 아멘가드였기 때문에 아주 힘든 순간에 떠올릴 만한 친구가 되지 못했다. 게다가 아멘가드는 몇 주 동안 집에 가 있다가 학교에 나왔다. 세라는 하녀 신분이 되어 바느질 거리를 잔뜩 안고
복도를 지나다가 아멘가드와 딱 마주쳤다. 아멘가드는 얼굴에 핏기도 없고 몸에 꼭 끼는 낡은 옷을 입은 세라가 낯설었지만 성격이 둔한 탓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랐다. 세라의 상황을 전해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아멘가드 딴에는 너무나 속상해서 한다는 일이 고작 큰 소리로 웃으며 별 생각 없는 듯 말을 툭 던지는 것이었다. 어머, 너 세라 맞아? 맞아? 세라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턱으로 누르면서 아멘가드를 똑바로 쳐다보자 아멘가드는 어쩔 줄 몰라 더듬거리며 말했다. 세라는 마치 딴 사람 같았다. 아, 잘 지내? 글쎄, 넌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 너 많이 괴로운 거야?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럼 네 눈엔 내가 행복해 보이니? 세라는 아멘가드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상처가 커지면서 저렇게 바보 같은 아이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매몰차게 쏘아붙이고는 아멘가드 옆을 당당하게 지나갔다. 시간이 흐르고서야 세라는 자기 괴로움에 빠져 아멘가드의 마음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가드는 다만 당황해서 어색하게 굴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라는 아멘가드 역시 다른 아이들처럼 자기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몇 주 동안 벽이 생겼다. 우연히 마주쳐도 세라는 고개만 까딱하며 지나갔다. 아멘가드는 당황한 나머지 말도 붙이지 못했다. 세라는 아멘가드가 자기와 마주치기 싫어할 거라 생각하고는 되도록 피해 다녔다. 그 무렵 아멘가드는 예전보다 더 몽해졌고 안절부절 못하며 괴로워했다.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아멘가드를 보고 제시가 물었다. 아멘가드, 왜 울고 있니? 안 울어요. 울고 있잖아. 굵은 눈물이 콧등을 타고 내려와 뚝 떨어지는걸? 또 울고 있네? 괴로워서 그래요.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날 밤 세라는 학생들이 다 잠든 늦은 밤에야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온종일 일한 뒤 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나서 올라왔는데 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 문을 열어보니 부엌용 촛대가 아닌 학생들이 쓰는 촛대에 촛불이 밝혀져 있고 누군가가 잠옷 위에 빨간 소를 두른 채 발없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멘가드? 세라는 놀라서 겁이 날 정도였다. 너 이러면 혼날 거야. 아멘가드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너무 울어서 빨개진 얼굴로 세라에게 다가왔다. 알아, 들키며 혼나는 거. 하지만 아무 상관없어. 아, 세라, 제발 말해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날 싫어하게 된 거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라는 눈물이 핑 돌고
목이 메어왔다.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아멘가드, 세라에게 단짝 친구가 되자고 말했던 바로 그 착한 아멘가드가 세라 앞에 서 있었다. 난 널 좋아해, 아멘가드. 너도 알다시피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고 그래서 너도 달라진 줄 알았어. 다른 애들처럼. 아냐, 달라진 것은 너야. 말도 하지 않고 나를 피했잖아?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집에서 돌아왔을 때 넌 변해 있었어. 아멘가드는 눈물로 젖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다. 세라는 비로소 자기가 아멘가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쪽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난 분명히 변했어. 민틴 선생님은 내가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셔. 아이들도 나랑 말하기 싫어해. 나는 어쩌면 너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피했던 거야. 아, 세라. 아멘가드는 섭섭한 마음에 울먹였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와락 부둥켜 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버린 줄 알고 무척 애로웠던 것이다. 잠시 뒤 두 사람은 마룻바닥에 나란히 앉았다. 아멘가드는 사랑과 믿음이 가득 찬 눈빛으로 친구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세라. 넌 나 없이도 살 수 있겠지만 난 너 없이 못 살아. 그래서 아까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 다시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야. 오, 아멘가드, 넌 정말 착하구나. 난 자존심을 세우느라 친구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시련이 닥치니까 내가 착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어. 어쩌면 그래서 시련이 닥친 것인지도 몰라. 시련은 좋지 않아. 아멘가드는 세라의 말에 딱 잘라 대꾸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좋은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멘가드는 조금 겁이 나면서도 호기심이 일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세라에게 말했다. 세라, 이런 데서 참고 살만해? 이 방을 다른 방으로 상상하면 견딜 수 있어. 아니면 여기가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해. 세라는 천천히 말하면서 그동안 죽어있던 상상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여기보다 더 힘든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 샤토 디프의 지하 감옥에 갇혔던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나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처럼. 바스티유 감옥? 아멘가드는 귀가 솔깃해져서 세라가 들려주었던 흥미진진한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떠올렸다. 세라는 예전의 눈빛을 되찾고는 무릎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래, 맞아. 바스티유 감옥을 생각하면 되겠다. 나는 바스티유 감옥에 갇힌 죄수야.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있었어. 모두가 나를 잊어버렸지. 민틴 선생님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고 베키는 역 감옥에 갇힌 죄수야. 그렇게 상상할래. 그런 기분이 한결 나아지겠지? 아멘가드는 입을 딱 벌리고 세라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라,
앞으로 밤마다 몰래 올 테니까 낮에 지어낸 이야기들을 들려줄래? 그러면 우리가 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 거야. 좋아. 시련은 사람을 시험하는 법이야. 시련이 나를 시험했지만 결국 넌 네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보여줬어.